네, 이번 주 청문회 슈퍼 위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야당의 공세가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바쁘셨죠? 예, 해남에서 출판 기념회가 하셨군요. 있었는데 예. 5천 명 이상이 몰려들어서 혼났습니다. 아유. 그러나 강풍으로 예. 완도와 진도에서는 나오시지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아유, 예. 자, 오늘부터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열리고 있고, 내일 모레 이제 목요일까지 해서 윤석열 정부 2기를 이끌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뭐 지금 많은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총선에 쏠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철저하게 잘 치러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뭐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 과거 음주 전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지목을 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세 분까지 해서 4명에 대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청문회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해수부 장관의 그 과거가 왜 그런 분을 지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멀쩡한 민정수석실 없애가지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한다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하지 말고 그 일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해수부 장관 같은 분은 그래도 야당이 저렇게 또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대통령께서 임명 처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의원들이 뭐 잘 하시겠죠. 예. 그 해수부 장관 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제외는 좀 있어야겠다. 최소한도 말씀하시죠. 거기는 최소한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서너 개 부처 개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해서 예고가 돼 있고, 외교 라인에 대한 어떤 교체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원포인트 개각이 있었습니다. 산자부 장관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을 했는데, 그 지명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현직 지금 산자부 장관의 이제 박문규 장관이 수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장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제 총선만을 고려한 개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관심이 없고 내년 총선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내각 장관 자리를 자꾸 돌려막기만 해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 장관은 임명한 지 3개월 만에 총선 내보내려고. 친한 형님 방통위원장으로 5개월 만에 권익위원장에서 빼내고. 예. 지금 아직은 뭐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국정원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조태영 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6개월 만에 주미대사, 안보실장, 국정원장, 꼭 대통령 내분 해외 나가듯 짐 싸다 바쁜 것 같아요. 이런 인사를 하면은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망사를 넘어서 참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저희도 아픈 부분이고 국회에서 일할 경우에 아프면 안 해야죠. 전체로는 뭐 데미지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체 데미지가 어떻게 없어요. 지금 현재 산자부만 하더라도 수출이 좀 얼마나 지금 중요한 거예요. 대미, 대중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데미지 아니에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총선만 중요한가요? 총선에 다른 후보들 내세우면 되지. 꼭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안 그래도 인기 없는 윤석열 대통령 좀 엉망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그 내부 사정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아주 뭐 그 상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비상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뭐 경론이 오갔고, 오늘은
잠시 뒤 2시부터 국회의원과 이제 당협위원장이 이제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비대위원장 누가 좋을지 이 부분을 좀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회의죠. 예, 그것은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낙점이 된 거예요. 지금 낙점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절차상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의견을 좀 의외로 예, 거부 반응이 당내에서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의 딸 김지혜 똑같은, 그럼 윤석열의 김지혜? 이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는 형님은 예, 국민권익위원장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해서 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아는 동생 아바타 황태자는 당을 장악해서 완전히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서울법 영화를 보세요. 하나의 두목은 죽어서도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걸 역사가 국민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하나가 검찰공화국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일찍 공관위원장은 인요한,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가면 좋죠, 민주당은. 예. 공관위원장의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네, 그렇죠. 유력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보셨죠. 근데 이제 국민이 반대하고 검찰공화국을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총선 그리고 승리라는 윤석열 목표는-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명령을 하면 다 통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다 즉각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정치는 명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용산과 수직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용산,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아바타, 후계자, 예. 동생 예. 이러면 안 되죠. 윤재옥 지금 권한대행 겸 이제 원내대표 아닙니까? 윤재옥 권한대행이 사실 지명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지명 성탄절 전후에서 아마 이제 그 지명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기준으로 윤재옥 그 권한대행이 제시한 것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기준을 정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총선에서 성적을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라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아직도 총선이 4개월 남았으니까 지금 예. 속단할 수는 없지만 예. 윤재혁 원내대표야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재혁 대표가 결정하겠어요? 대통령실과 예.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자꾸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어떻게 되든지 한동훈으로 결정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미 낙점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오늘 그 연석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뭐 언론 보도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아니, 이후에 한번 좀 상황 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협위원장들 숫자가 많아졌으면 그건 한동훈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한번 그거는 아직 저기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말까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초선 의원 세 분이 이제 추진했던 그 반대 연명 서명을 받고 있는데 10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당내 내부에서 상당히 이제 그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또 연명 반대하는 서명이 오히려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퇴로를 막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어떻게 됐든지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성장해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했다고 하면은 또 대통령 경선 후보를 했다고 하면은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된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빅뱅입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물러가는 등 여기에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아는 동생이 비대위를 이끌고 갈 것이고 네. 이제 공천 학살이 시작될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작년부터 국민의힘은 분당되고 예. 이준석 신당은 창당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과 혁신은 단결이다. 예.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독주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 예. 이런 좋은 기회를 이낙연 전 대표가 망쳐버린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야당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어떻게 감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절대 탈당해서는 안 되고 또 탈당하지 않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요즘 좀 막말을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이낙연을 악마화하지 말고 예.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설득하고 신당 창당을 억제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직 시간은 있다. 그리고 그럼요, 이제 예, 있죠. 만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인데. 아니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본산지가 예. 광주 전남입니다. 예. 예.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후보들이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예.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훨씬 돈독한 관계이고 오랫동안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 만약에 해남, 완도, 진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낙연이 좋다, 그리 가야 된다 예. 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따라 나가야지.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소위 이낙연계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이병훈 예. 광주 동남갑 정계호 이계호 예. 그와 이낙연 의원 고향 후배입니다. 예. 그 선거구도 거의 받았어요. 예. 목포의 김원희 이런 의원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절대 안 따라갈 테니까 방송에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청탁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직접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말씀은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전화도 안 해보셨고요. 아니 그것은 예. 지금 현재는 소위 이재명 대표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해결할 문제이지 예. 저 같은 사람이 또 나가지 마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예. 오히려 자극만 된다고요. 예.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껴안아야 되고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소통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협력해야 예. 민주당이 산다. 예.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만난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수요일에 그리고 다음 주 28일은 정세균 전 총리하고 만남을 좀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오늘 영화 시사회 기류의 김대중 거기에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조우할 것으로 처음엔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일정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1년에 이런 그 만남들이 좀 봉합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저도 이 보시면서? 방송 예. 끝나면 기리에 김대중 예. 그 시사회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만나겠다라고 했더니 또 뭐 시간을 변경해서 늦췄다고 만날 수는 합니다. 예, 예. 없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만나겠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는 말이 고우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뭐 사진 찍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남북 관계도 만나고 예. 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나느냐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서 왜 자기들은 안 만나요?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먼저 소통을 하겠다, 만나겠다 했으면은 이낙연 대표도 화답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 일단 두 분의 만남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만나서 설득해서 예. 안 나가야죠. 창당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 이런 가운데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이죠. 새로운 선택이 어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뭐 창당을 공식화한 거죠. 선관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신당이 출범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창당 대회를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참여했고 유호정 의원이 이제 새로운 선택에 합류를 했고 양양자 의원은 별도로 이제 한국의 희망이라는 신당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낙연 전 총리는 이제 참석 대신 영상 축사를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제3지대 신당의 어떤 성공 가능성. 금태섭 전 의원은 총선에서 3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뭐 신당 창당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앞으로 이준석 신당이 출범하면서 저는 모두 합쳐지지 않을까. 거기 중심의 역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 합쳐지겠죠. 예. 이준석 대표까지도 참여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도 만약에 이제 신당을 갈 아니고, 경우에는 같이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갈 제가 가능성 없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디톡스라는 스픽스에서 유튜브 하잖아요. 네. 그런데 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하고 그렇게 썩 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체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원욱 의원 같은 분도 이준석 신당으로 가느냐 전혀. 거기는 보수고 우리는 진보, 지지층이 다릅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이낙연 대표는 그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네. 그 의석수 목표라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30석 정도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은 예. 영남권에서 상당한 선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안철수와 합쳐서 호남에서 승리를 하듯 저는 한 50석은 가능하다. 그러나 김태섭 그 당으로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금태섭 신당 어차피 합쳐질 거예요. 금태섭 신당과 이제 다 같이 이제 저는 합쳐지는 그렇게 구도로 봐요. 보신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치한수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국회 라이브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